네, 본격적인 구독자 Q&A 들어가겠습니다. 자, 로간 KR1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금융권에 높은 곳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보통 어떤 직무의 사람들일까요? PB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확실한 대답, 좋은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좋은 질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연구거리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거리일 얘기다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을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그 음성 피치가 남성적인 분들이 CEO에 많이 있고 그분들 중에서 피치가 더 낮게 깔리는 저음의 이 CEO 분들이 리스크 테이킹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잘려 나갔었고 금융위기 당시에 등등 했던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얘기했을 때 헤지펀드 매니저로 실제로 일하셨던 한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그것도 왜 미국에서 일하셨었던 교수님이 그렇지 그렇지 무릎을 치시면서 동의를 하세요. 뭐냐면은 그 당시에 2008년에 CEO가 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젊었을 때 뭘 했을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 딜러 혹은 뭐 저 트레이더 바닥에서 막 공격적으로 막 소리 질러가면서 사 팔아 막 이러면서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돈을 잘 벌어 와서 성과를 냈으니까 이제 이 CEO가 됐겠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 월스트리트에서 트레이딩 하는 거 보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던 그 바닥을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성공하신 분들. 근데 과거의 트랙 레코드 상으로 봤을 때 우리 회사에 돈을 많이 벌어준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자리에 갈 때에는 벌어놓은 실적이 있어야 된다. 실적 없이 그 자리에 못 간다 하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PB 관련해서 이제 또 특히 말씀드릴 건 여기 그림을 제가 그려놨어요. 시간선이 있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고요. 앞으로 미래를 갈 거예요. 이건 과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은행에서 그죠? 우리나라의 은행이든지 월스트리트의 은행이든지 금융기관이든지 피라미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직 피라미드. 이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PB 경험이 있는 분들인가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최소한 두 가지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 첫 번째로는 트랙 레코드를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돈을 많이 벌어다 준 사람들이 이 윗자리로 가는데, 그러면 과거에 PB가, 프라이빗 뱅킹이 이 은행들한테 수익을 많이 줬던 그런 부문이었을까? 하는 질문을 먼저 해보셔야 되겠죠. 그랬을까요? 그거는 프라이빗 뱅킹이 돈 벌라 그러면 어떤 여건이 벌어져야 되겠어요? 평등한 세상에서 프라이빗 뱅커가 잘 살까요? 아니면은 불평등이 극단화됐을 때 프라이빗 뱅커가 더 잘 됐을까요? 프라이빗 뱅킹은 by definition 정의 자체가 뭐예요? 극단적인 부자 고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사들이에요. 집사들. 그러면 극단적인 부자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 사회가 평등지향적인 사회다 아니면은 차별이 많은 그러니까 극단화된 사회였을까? 그죠? 경쟁이 극단화되고 자본주의가 극단화된 그런 양극화가 심하게 된 사회에서 PB들이 번성할 수밖에 없다. 로스차일드도 프라이빗 뱅커였었어요. 말하자면은 그 당시 19세기에 했던 거 보시면 다 그래요. 계급혁명이 일어났었잖아. 1848년. 그때가 로스차일드가 제일 잘 나갈 때였다니까. 그러니까 프라이빗 뱅커가 융성한다는 얘기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안타깝게도 양극화가 심하게 될 때예요. 자, 그러면 과거의 우리나라가 그럴 여건이었을까? 아니죠. 뭐냐면은 평등지향적으로 부자도 그렇게까지 심하게 부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가 그렇게까지 완전히 뭐 상종도 못할 그런 정도의 그거는 아니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그건 숫자로 뭘로 보면 되냐면은 지니 계수란 게 있어요. 지니 코에피션트, G-I-N-I, N-I, 그죠? 지니 계수. 이 계수가 우리가 적어요. 예, 낮아요. 미국 같은 데는 뭐 거의 0.5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0.5 밑으로 한참 내려갑니다. 그래서 평등지향적인 유교 자체가 성리학이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500년의 역사 하에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전하기는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프라이빗 뱅커 출신이 지금 높은 자리에 있을까 없을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궁금하실 만합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프라이빗 뱅커가 저 높은 자리에 없다고 쳤을 때에 앞으로도 희망이 프라이빗 뱅커한테 없을까? 그거는 아니죠. 왜? 지금만 해도 벌써 양극화가 많이 진행된 거 아시죠? 그래서 사실 세무사와 회계사 비교하는 것도 여기서 조금 좀 재미있을 것 같아. 데이터가 정확한 게 없지만 세무사분한테 말씀 들은 게 그거예요. 뭐냐면은 30년 전에 우리가 회계사 CPA 시험 준비할 때 야, 세무사를 하는 게 좋냐, 그 회계사 하는 게 좋냐 이런 논쟁들이 있었고 그때 기왕이면 회계사 해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게 좋지 않아? 라고들 많이 얘기했던 편견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지난 30년간 살아보니까 어떻게 돼? 세무사 하시는 분들이 돈을 더 잘 벌더라 하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왜? 극단적인 부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자본주의가 발달했거든. 그 30년 전엔 몰랐었어요. 프라이빗 뱅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혹은 최근부터 시작해서는 이쪽 부문이 돈이 더 많이 몰리지 않을까?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는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얘기고 그거는 사회 불안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걸 아는데 PB 입장에서는 이게 앞으로는 이제 더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비즈니스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좋은 질문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탑 레벨 이그제큐티브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우리나라가 TS2000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미국에서 구축한 네트워크 데이터에 비하면은 많이 허술해요. 그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 데이터가 미국 데이터들이거든요. 근데 엄청 비싸요. 그 데이터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에 그렇게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들지를 않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면서 억지로 갖다가 그냥 하는 작업. 왜 시키는지 모르고 데이터 컬렉션 하고서 그냥 노예처럼 그냥 하고서 지나가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목숨 걸고 데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근데 그런 데이터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런 연구도 해야 될 거고, 그거를 관련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거리가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저도 이거는 좀 신경 써서 데이터 컬렉션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학원에 계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든지 그런 걸 한번 여러분들이 데이터 컬렉션을 손으로 직접 영혼을 갈아 넣어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최병우 H5N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수님, 주식시장이 조작되고 있다 하는 그 관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감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시세라 그러나요? 그 시황 이거는 얘기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 두 배 레버리지 ETF 그다음에 그거에 곧버스 레버리지 ETF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시장이 미쳤어요. 지금 효율적 시장 가설이 안 먹혀 들어가는 광기의 시장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는데 안타깝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딱 보시면은 그저껜가 그런데 순간순간이 나에겐 힘들어 듀스의 노래죠. 순간순간이 악마의 손짓일 수가 있다. 오, 뭐냐면은 시장이 아침에 출발하는데 팍 폭락해서 출발을 해요. 야, 이거 더 떨어지네. 팔어? 라고 팔어라고 물음표를 다는 순간 어떻게 해요? 갑자기 튀어 올라갑니다. 급상승을 막 해요. 괜히 팔았나? 그럼 이제 사야 돼? 라고 사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폭락을 합니다. 마음 고쳐먹고 한 15분이나 30분 지나가지고 이거 다시 또 이거 뭐 팔아야 되나? 후회가 막심한 순간에 다시 또 팍 올라가. 이거 뭐가 잘못됐나? 이러면 또 반대. 내가 좀 전에 생각했던 방향과는 반대의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이게 오후장까지 막 반복이 됩니다. 정말 피곤해 지쳐. 그래가지고 이제 제발 이제 이렇게 떨어졌으면은 이제 올라갈 때쯤 되지 않았어? 박자를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올라갈 때 된 것 같아. 이제 제발 올라가겠냐? 가겠냐?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악마의 손짓이 바로 이겁니다. 올라갈 것 같거든. 지금 패턴이 반복될 것 같거든. 차트 분석될 것 같거든. 안 돼요. 안 되면서 이게 정말
악마의 손짓이다. 순간순간이 나에겐 너무 힘들어. 주가는 스테고사우루스입니다. 지금 상황이.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동안 티라노사우루스만 알았지? 나의 쓴맛을 봐라. 이게 보시면은 스테고사우루스의 등뿔처럼 증시각도기에 제가 가가지고 설명했죠? 이게 데이비드 허슐라이퍼 교수님, 엄청난 대가분이십니다. 그분의 최근 논문에 나온 얘기 모델이에요. 버블이 한번 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한 방 딱 갔다가 한 방에 꽉 꽂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사상자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다? 이게 삐쭉 순간순간이 나에게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15분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러면 그나마 괜찮아. 랜덤 타임에 푹 꺼졌다 푹 올라갔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각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증시각도기 각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시각도기는 꼭 본방 사수하셔야 됩니다. 보셔야 돼. 보시면은 이 등뿔이 삐쭉삐쭉 랜덤해 보이는 거는 사실 스테고사우루스만 그런 게 아니죠. 모두 또 그래요. 용가리, 이 고질라 등뿔 같아요. 주가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짓 하고 앉았어요. 이게 올라가 주면 다행인데 그림처럼 그러라는 보장이 없어서 문제예요. 원상 복귀를 합니다. 나중에 장기적으로. 그리고 특히 뭐예요? 심지어 오늘 장도 뭡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비몽사몽간에 미국 장 보니까 SK하이닉스 ADR이 12% 폭등했어. 그러면은 원래 주식도 SK하이닉스도 폭등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게 페어, 이게 로우 오브 원 프라이스 이런 것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 파이낸스에서 들어먹은 것도 있으니까 그 기억이 났어. 그래가지고 이거 사야 되나 보다. 그래서 아침에 막 비몽사몽간에 폭등하죠 다들, 그죠? 그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전에는 ADR이 있기 전에는 미국장의 마이크론이 어떻게 끝났느냐 그거 보면서 우리 증시가 후행 따라가는 팔로우 역할을 했었어요. 미국 시장의 반도체는 선행 지표였고 우리는 후행이었단 말이야. 그 습관에 비몽사몽간에 샀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사이클이 바뀌었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선행 지표로 놓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그거에 따라서 마이크론이나 반도체 주식을 트레이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엇박자를 잘못 났구나. 이거 뭔가 쎄한 느낌이 들면서 쫙.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행, 후행 이거에 대한 것도 지금 엇갈려 버렸고 어떻게 될지 답이 없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 종목 추천 저희 교수들은 안 할 수밖에 없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종목 추천 안 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특히 레버리지 ETF 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레버리지 ETF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디스포지션 이펙트 때문에 디스포지션 이펙트 처분 효과라 그랬죠. 우리가 단타로 딱 레버리지 해가지고 막 어제 오늘 올라갔어. 그러면은 빨리 현금화하고 싶어서 그냥 넘어가면 돼. 근데 팔고 나서 현금화하고 나서 뭐가 욕심이 남죠? 내가 너무 일찍 팔았나? 다시 들어가?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됩니다. 그게 레버리지 ETF의 문제예요. 올라가서 단타로 해가지고 벌어도 욕심 때문에 문제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내가 레버리지 ETF를 예를 들어서 이 순간에 내가 이제 제발 올라가겠지 이러면서 레버리지 ETF를 만약에 요때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올라가질 않고 겠냐 하면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레버리지는 이 2배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면 손실 구간에 들어갔잖아요. 제가 저거를 빨리 정리하고 팔고 잊어버렸을까? 버릴 수가 있을까? 못한다는 거예요. 왜? 손실 회피 때문에 쪽팔리고 고통스러워서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강제 장투, 강제 존버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음의 복리 효과에 고스란히 희생당합니다.
붕팡붕팡 오르고 내리고 원래 주식은 원상복귀를 할지 몰라도 레버리지 ETF는 급속도로 꺼져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 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스테고사우루스 꼭 기억하시고 레버리지 하지 마라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어떤 원우님은 교수님이 하지 말라는 소리가 저에게는 하라는 소리로 악마의 소리로 또 번역돼서 들립니다. 뭐 환청이 들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들어봤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전 분명히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하지 마시고 항상 분산 투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죠? 분산해서.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그럼 분산을 뭐 SK 하이닉스에다가 하고 또 분산해서 두배 레버리지에다가 분산하면 어떨까요? 집중입니다. 그거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 물타기 그것도 집중입니다. 분산 투자 아니에요. 칼같이 돌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분산 투자 그거를 가르칠 수밖에 없다. 대학교의 파이낸스 과정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게 지금 맞는 얘기다. 를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